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오랜만입니다. 네, 요새 제 책도 나오고 또 어제 그 사이다 경제에서 주최하는 세미나 강의가 끝났어요. 그래서 주중반 주말반 두 번 이렇게 했는데 많은 분들이 와서 또 강의도 들어주시고 했습니다. 요새 뭐 책도 나오고 강의도 있고 또 상담도 좀 많아져서 굉장히 좀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영상도 좀 많이 못 올리고 있었는데요. 어, 저희 이벤트 있죠, 여러분. 댓글 이벤트에서 제가 댓글 쓰신 분들 중에 남자분 한 분, 여자분 한 분 뽑아서 저희 집으로 초대하고 저희 집 스카이라운지에 초대를 하고 그리고 제 책을 직접 선물로 드리고 그 다음에 그분들 뭐 고민거리를 제가 듣는다는 그런 이벤트 했잖아요. 네. 자, 그래서 그 앞으로 댓글 써주실 때 제가 보니까 아이디만 갖고는 이분이 남자분인지 여자분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댓글 쓰실 때 본인이 남자분이다, 여자분이다 이렇게 좀 써주시면 뭐 번거롭겠지만 좀 써주시면 제가 참고해서 제가 뽑을 때 좀 참고하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후보로 이제 그 생각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근데 이분들이 솔직히 남자인지 여자인지 제가 잘 몰라서 좀 이렇게 뽑는데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왕이면은 여러분 그 남자랑 여자 이렇게 같이 좀 화기애애하게 같이 모일 거예요. 그래서 저랑 같이 셋이서 좀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괜찮으시죠? 제목에도 얘기했듯이 정말 확실한 투자라면은 사채라도 얻어서 투자를 해야 되나 이런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는 걸로 할 건데 이게 사실은 어제 제가 그 유튜브 실시간 방송할 때 어떤 분이 질문하신 내용이에요. 근데 그 내용이 좀 한번 우리도 한번 다 같이 좀 생각해 볼 그런 내용인 것 같아서 제가 이거를 가지고 영상을 찍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 그 정말 확실한 투자다. 그러면 사채빚이라도 얻어서 투자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여기에 대한 대답은 저는 노입니다. 노. 왜냐하면 여러분 투자라는 게 아무리 확실하다고 해도 100%는 없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100% 완벽한 투자, 100% 확신에 찬 투자 그런 거는 세상에 존재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작은 변수가 분명히 있을 수 있고 분명히 확실하지만도 내가 또 예상치 못한 그런 리스크 또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사채를 써서 투자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아무리 좋고 괜찮은 투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채를 써서 투자하는 거는 절대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투자를 하다 보면은 점점 성공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은 너무 이게 자기 본인을 과신하게 돼서 좀 확실하다고 하면은 너무 과하게 투자를 해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돼서 결국 이제 정말 실패하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항상 투자는 아무리 본인이 확실하고 완벽한 투자라고 생각하더라도 돌다리도 두들겨 본다는 생각으로 항상 조심스럽게 하셔야 되고, 자,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그 사채빚으로도 정말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권유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여러분? 또 그런 사람들 말에 신뢰해도 될까요, 여러분? 네, 당연히 안 됩니다, 여러분. 네, 사채빚으로 투자해서 설령 그게 정말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정말 많다고 하더라도 그런 식의 투자 권유를 하는 거는 이제 안 되는 거고요. 또 설령 그런 사람들 말을 믿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채빚 갖고도 투자해야 된다. 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일단은 신뢰를 안 하신 게 맞을 것 같아요. 다만 여러분 사채빚이 아닌 뭐 마이너스 통장이라든가 뭐 저리 은행 그 금융권의 대출 금리 한 2, 3%, 3%이 정도 갖고 투자를 하기를 권하는 거는 사실 그게는 어느 정도 용납이 되는데 사채빚은 이게 이자가 복리로 불어나는 거여서 정말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만큼의 어떤 실수가 있어도 정말 큰 틀에서 투자가 실패할 수 있기 때문에 결코 이런 사람들 말을 믿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저 역시도 조금 더 욕심을 내면 더 많은 투자 성과를 올릴 수 있었고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도 항상 한 지역에는 원칙을 좀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 지역에는 한 채, 정말 많은 두 채까지 이런 식으로 투자의 리스크 좀 분산을 시켰거든요. 정말 확실하다고 생각할지언정 제가 뭐 거기에 굉장히 많이 이렇게 투자를 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많으면 정말 두 채, 뭐 한 채 이 정도. 네, 그래서 뭐 후회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솔직히 네. 더 많이 할 걸 뭐 이렇게 후회한 적이 있었지만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큰 어려움 없이 투자를 계속 이어가지 않았나. 그리고 여러분들도 생각할 게 이게 성과보다도 그런 리스크 관리를 정말 잘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렇게 오래 가는 투자. 사실 기회는 제가 보니까 얼마든지 많아요. 생각보다 기회는 얼마든지 많기 때문에 오래 가는 투자를 지향하셔야지
내가 당장 수익을 내는 투자를 지향하다 보면은 오히려 크게 마이너스 되고 실패할 확률이 더 높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투자비 규제 워렌 버핏도 연간 수익률이 그렇게 높은 투자는 아니에요. 하지만 그 연간 수익률이 누적이 돼서 꾸준히 투자를 하기 때문에, 워렌 버핏이 큰 실패 없이 꾸준히 투자가 되기 때문에 누적 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워렌 버핏을 투자의 대가라고 하는 거지, 연간 수익률, 단기적인 수익률만 봤을 때는 워렌 버핏이 일반 투자 전문가보다도 수익률이 더 떨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하지만 워렌 버핏은 장기적으로 누적 수익률, 그러니까 잃지 않은 투자를 하기 때문에 투자 성과를 올리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도 투자 성과를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안전한 투자, 또 실패하지 않는 투자를 지향하는 그런 투자자가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